자, 그 다음에요. 돈을 벌 생각만 말고 날리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자식이에요. 우리나라가 과소비 그러는데요. 무슨 중남미, 이태리, 무슨 그리스 이런 나라 비교하면 우리나라처럼 뭡니까? 근검 전략하는 나라도 없어요. 근데 못 말리는 게 뭐냐?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은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예요. 작년에요. 미국 CNN 방송에서 주요국에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 GDP로 나눠봤더니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자식한테 돈을 가장 많이 퍼붓는 나라예요. 자, 근데 지금 뭐죠? 요즘 캥거루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지금 캥거루가 뭐 더 이상 말 필요가 없는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 캥거루는 신통하게도 지 새끼를 딱 낳고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번역하면요 기생충적 독시라는 뜻이래요.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요 1895만 명인데요. 그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랍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인생이냐? 직업이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오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이 일본의 노인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나 죽고 나면 어떡할 건가 그런 걱정하는 글들이 많아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몇 억 있어봤자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돈이 들어가느냐? 첫째 애들 등록금이죠. 그 다음에 결혼비용. 제 일본 친구가 있는데 딸만 하나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네 딸 시집갈 때 결혼비용 얼마 들어졌냐? 얼마 들어졌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주고 끝냈대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전국 평균 딸이 1억 1,400, 아들이 1억 7천. 이게 평균입니다. 그러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들 거예요. 장가 가면 오지도 않은 자식이 돈은 더럽게 들어요. 아들만 둘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뭐냐? 과외비. 제가 재작년에 서울에요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커플 3커플을 인터뷰했는데 그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이 이 집이에요.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1억을 번답니다 1년에. 근데 초6 중학교 2학년 2명 과외비로 들어간 돈이 3,360만 원. 여기다 책값 있죠, 등록금 있죠, 빵값 있죠, 게임기 사줘야죠, 옷 사줘야죠, 가족 먹고 살아야죠. 언제 재저축을 합니까? 근데 문제는 67세까지 1억씩 벌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7세거든요. 지금 대기업은 49세예요. 그럼 보세요. 50대 초에 주된 직장에서 나오면 재취업해봤자 먼저 받은 월급에 절반 받으면 끝내줘요. 재취업해서 연봉 2천만 원 받기가 무지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은 대학교 고학년, 결혼비용 들어,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들어. 그래서 이렇게 벌던 사람들이 60 넘어가지고 중산층에서 탈락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처발랐는데 취직이 안 되잖아요. 일본의 작년 취업률이 뭐냐? 96%예요. 거기는요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도 다 취업해요. 우리나라 68%예요. 제가 그래서 일본은 왜 취업률이 높을까? 이 젊은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뭐냐면 거기는 지방에 가서 지방대학을 들어가면요 다 그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같은 데 다 취직하는 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방대학 나오더라도 취직은 꼭 서울로 와야 돼.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거기서 취직 못해. 이게 좀 문제예요. 이게. 그럼 걔네들 보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월급 차이가 안 나지 또. 이게. 그러면요 어렵게라도 취직만 하면 또 만수무강인가? 아니에요. 경희대학교 신동균 교수가 발표한 건데 남자가
주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 60세도 아니에요. 50년 이전 출생자는 7, 80%였는데 60년 이후 출생자는 20%대. 지금요 3년 다니다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평생에 6번 정도를 이직해야 겨우 60까지 다니는 세상이에요. 고성장 시대에는요 신규 채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돈 처발라서 과외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돼요. 근데 이 저성장 시대 요즘은 신규 채용이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옮겨갈 때 저기서 나를 뭘 못 뽑냐?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둘째로 평판, 한마디로 싸가지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걸리면 끝이에요. 요즘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모르겠어요. 자, 실제로요 보세요. 지금 변호사가 좋은 직업이라고 변호사가 됐잖아요. 제가 놀란 게요, 재작년에 저희 업계에서 사내 변호사 한 명 뽑는데 50명이면서 50명이 변호사가. 왜 이렇게 됐냐? 우리나라 변호사 1번 등록이 1906년에 나왔어요. 10,000번째 등록이 2006년에 나왔어요. 변호사가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그때 변호사는 끝내줬죠. 근데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8년,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5년. 지금 변호사가 33,000명이랍니다. 일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요즘 의대 정원 늘리라고 난리죠. 늘려놓으면 또 비쌀 거예요. 지금 안전한 직업이 없습니다 이제 옛날처럼. 그래서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는 거.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계명, 아주 웃기는 계명인데 맞는 것 같아요. 1번 월급 많은 주대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보려고 하는데 절대 가지 마라. 요즘 재벌그룹 입사 경쟁률 300대 1, 400대 1 그날이 지는데 그 회사들이 40대 후반에 명퇴하고 난리잖아요 지금. 제일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가면 틀림없다. 근데 제가 50년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요, 우리가 중산층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 다 남의 눈을 의식한 거.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이 좀 보세요.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이게 기준이거든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자나 정도 받아볼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요. 수능에서 경제 선택한 애가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제대로 된 자립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자립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 같은 거를 누가 와서 치우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목욕탕 가보면 아직도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어요. 어떤 놈이 지가 치울 걸 안 치워서 그런 거거든요. 회사에서도
누가 뭔 일 하면 못 믿어. 누가 가서 한번 다시 봐야 돼. 내 새끼가 그렇게 행위에 자립이 안 된 새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 의식의 자립.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우리는 동창회, 향후회, 동네 모임, 개 모임 무슨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서 시집을 잘 갔는지 뭐 사고 뭐 샀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나는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앞에 일들이 가능한데. 의식의 자립,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은 거. 그리고 경제적 자립입니다. 그래야지 부모한테 속안색이죠. 경제적 자립 시켜야. 근데요, 경제적 자립이라면 다 뭐냐? 돈 버는 능력, 재테크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뭐냐?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이에요. 절약이에요. 이 세 가지를 우리 애들한테 제대로 시켜야 우리가 나중에 노후에 걔네들 때문에 속을 썩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조심할 게 뭐냐? 우리가 100살까지 삽니다. 근데요, 문제는 혼자 100살까지 사는 게 앞으로 큰 문제예요.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할 때는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우리나라 평균이 남녀 합해서 83.6세입니다. 거기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는데 아닙니다. 각각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 확률, 그걸 20% 생존 확률 나이라고 그래요. 1980년생의 경우에 20% 생존 확률 나이가 몇 살이냐? 남자는 100살, 여자는 102세예요. 그러니까 일단 100살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요. 먼저 가면 그만이고. 그래야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래 사는 건 좋은데요, 혼자 오래 사는 노후가 기다리고 있어요. 노후에 혼자 사는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사별, 둘째가 결혼 안 하고 나이 든 사람, 생애 미혼, 셋째가 황혼이혼이에요. 사별을 보겠습니다. 2020년 말 현재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성 중에서 부인 먼저 떠나고 혼자 낸 분이 45만 2천 명이래요. 근데요, 여성들은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낸 분이 269만 명, 6배. 지금요,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8%가 여성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노인은 여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성들은요, 부인 먼저 떠나고 나서 혼자 남아서 9년에서 10년쯤 살다 세상 뜨는데, 여자분들은 15년에서 16년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돼요.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백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 19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 통박 있는 거죠. 몇 년 전인가 축구선수 기성용, 한혜진 결혼한 거 보셨죠? 8년 연합니다.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근데 이제 와서 주님께 물릴 수도 없고 어떡하시겠어요? 준비나 단단히 하는 수밖에.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살아도 이렇게 혼자 남아 사는 기간이 긴데요, 요즘 뭐가 문제냐? 결혼들 안 하잖아요.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을 생애 미혼, 평생 미혼이라고 하거든요. 이 평생 미혼율이 1980년도만 해도요, 남자가 0.4%, 여자가 0.3%. 이때는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2020년에는 남자가 16.8%, 여자가 7.6% 늘었어요. 놀란 건 일본입니다. 일본 남자의 26.7%, 3명 중에 하나, 여자의 17.5%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본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2040년이 되면 남자는 38%, 여자는 25%가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갈 거래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안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셔야죠. 그럼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그때는 결혼을 하면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한 방에 형제 우르르 살다가 결혼하면
새방 살이라도 단둘이 삽니다. 이불도 새 거고.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아니 부잣집 도련님 하다가 가난한 집에 가장으로 가라면 가고 싶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놈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나가려면 돈을 받든지 뭔가 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생애미혼을 막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가 뭐냐? 이혼이에요.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이혼 건수가 15,000건 정도였는데요, 2021년에는 10만 2천 건, 엄청 늘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2021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이 5%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는데 2021년에는 39%. 지금요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연이에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저는 2000년 초 일본의 황혼연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일본이 황혼이혼 대국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이혼율 자체가 우리가 일본보다 높아요. 아시아에서 1등 우리가. 그리고 일본은 아직도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아요. 근데 우리는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일본에서 전체 이혼 건수의 황혼이혼 비율이요 21%밖에 안 돼요. 우리는 39%. 근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황혼이혼하게 된 계기가 옛날에는 성격 차이, 돈 문제, 외도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 요즘 플러스 합계가 하나 플러스 된 게 뭐냐?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어 속 썩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일본은 65세 이상 중에서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742만 명, 20.4%. 근데 우리나라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아직은 166만 명. 근데 퍼센트로는 똑같이 20% 비슷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5,200만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8%거든요. 일본은 30%예요. 저 잘 나가던 여부인이 맥을 못 쓰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노인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앞으로 10몇 년 지나면 지금 일본 수준으로 초고령 사회가 될 거예요. 그때 가면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그래서요 가족은 해체가 되고 노인 동거, 시골 가보세요. 마을에 노인애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유연 사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가구 수가 2,100만 가구인데요. 그중에서 젊은 사람 혼자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 1인 가구 합쳐서 우리나라도 1인 가구 비율이 지금 제일 높거든요. 근데 유럽 가면 훨씬 높아요. 스웨덴은 전국 평균 57%, 스톡홀름은 60%. 온 천지가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죠? 근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7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왜냐?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혼자 살더라도 지역사회, 이런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이런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 쓴 책이에요. 그때만 해도 참 별놈의 책도 다 있네. 사온 거거든요. 일본 얘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종로의 영풍문고를 갔는데요, 한쪽에 화제의 책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책이 20권이 쫙 있다니까. 우리나라도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뭔 책인가.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남성분들은 마지막 책 잘 보세요.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남자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사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편은
혹시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갑자기 심약해진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대요.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10년 이상 사는 남자는 아주 독한 남자래요. 근데 반대로 여자들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의리상 한 달 슬프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가지고 15년 이상 산다. 이런 책이 지금 일본에서 70만 부, 100만 부씩 팔리고 있고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왜? 혼자 사는 긴 노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요, 준비가 필요한데 누구도 혼자 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젊을 때 연금 안 들으시면 주택연금도 과감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젊을 때 건강하던 분이 환갑 넘어서 암에 걸려 심혈관 질환, 중대 질병 깜짝 놀래요. 그래서 중대 질병 보험 하나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 이런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대부분의 가정에서요,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라고 했는데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남아서 십몇 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얼마 전에 변호사 한 분이 8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옛날에는 변호사가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저기 수임료로 땅 받은 거 돌아 자식들이 무지개 싸우고 다녀. 근데 그분은 돌아가신 뒤에 봤더니 본인 명의로 된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래요. 싸울 일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를 받아먹는 부동산이 있는데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 사용권은 마나님한테 준 거예요.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월세는 사모님 거야. 그런 식의 배려. 그리고 주거 형태의 합리적인 선택.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이 들어서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는 한편에 가족 회복 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3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한 건물 근처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개축하면 세제 혜택을 준대요. 노인분이 큰 집에 혼자 살고 있다. 젊은 사람들과 그룹 리빙, 공유 경제, 이런 것도 활성화되고 있어요.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절벽 직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후기 고령기로 다 들어가면요, 낭떠러지 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그래요. 수명이 늘어나면요, 그럴 때는 잘 안 돌아가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한꺼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을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 많은 사회, 다사사회라고 그래요. 근데 일본도요, 화장터를 혐오시라고 짓질 않았어요. 화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는 시신을 갖고 나가 그러지 집에 갖다 놓을 수 없지.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신 보관 호텔이 유행이래요. 베이비붐 세대가 다 후기 고령기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요,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저는 지금 76세인데 작년에요, 제 아내가 서초구 대나무골에서 계단 내려가다 비 오는 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2달 휠체어로 사는데요, 둘이 살다가 한 사람이 휠체어로 사는데 환장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렇게 돼요 이제. 근데 간병 돌봄이 필요해요. 일본 말로 개호라고 그러는데 시설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중국 동포라도 와서 도와주는데 그분들은 안 오면 더 큰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일본을 뭐라고 하냐면 요즘 개호 대란, 개호 난민, 이 문제 어떻게 할 건가. 지금부터요, 전기 노령기 70 전 때까지는 상관없어요. 80 넘어가지고 몸 불편할 때, 돌봄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지? 누가 도와주지? 한 번쯤 지금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돈은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요, 아까 노후의 3대 불안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돈,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이라고 그랬죠.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소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소일거리가. 그 소일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부분 우리나라 퇴직 연령이 51.7세라고 그랬죠, 평균이. 그러면 그 후에 몇 년입니까?
90까지 생각하면 30년, 40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 80%라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예요.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6억 4천.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 평균 1억 800. 빼면 5억 3,400.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제 생각하면요,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4천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아닌가. 근데 문제는 5억 3,4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9,500이에요. 얼마 남아요? 3,900 남잖아요. 아, 이걸로 30년,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3,900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집값이 이웃나라 일본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냐고요. 10년 후, 20년 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빼면 없거든요. 보통 사람이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요,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한 푼이라도 받는 그런 사람이 보세요. 49%밖에 안 돼요. 절반. 더 문제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7%. 껌값.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9%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작년에 퇴직연금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 수 나눠봤더니 1인당 4,300만 원. 개인연금?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계좌 수로 나눠봤더니 1인당 4,500만 원. 두 개 다 한꺼번에 받아봤자 1, 2년 지나버리면 다 없어져요. 남는 게 뭡니까? 달랑 집 한 채.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요, 일본 동경에 가면 신도시, 우리 말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돈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지금 일본의 빈집이 몇 년 전에 보니까 846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10년 후가 되면 일본 집 4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우리나라 빈집이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3년 전에 151만 채가 비어 있대요.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도청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 빈집이 생겨요. 얼마 전에 광주를 가니까요, 다 지방도시도 외곽으로 신도시가 생기거든요. 구도심에 있던 젊은 애들이 신도시로 옮겨가 버려요. 구도심에 노인들만 있다가 그분들 돌아가시면 빈집이 생겨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거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로 튀기는 법, 3배로 튀기는 법. 아니, 책 한 권 읽고 2배로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오직 하면요, 일본의 신문기자, 일본경제신문에 서울에 와서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일본의 신문기자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임기 끝내서 지네 나라 돌아가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결심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사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열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돼 있다. 쉽게 이러고 가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근데요, 일본의 1억 2천만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이 100만 명도 안 되거든요.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요, 개신교, 캐톨릭 합치면 20 몇 퍼센트, 1,000몇백만 명이 기독교 인구래요. 저 비하하려는 거야. 저도 기독교 인구니까. 근데 여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보면은 풍부에 잘 줄도 알고 비천에 잘 줄도 알고 그때그때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라. 근데 1,000몇백만 기독교인들이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독교 인구 1%도 안 되는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충고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밑에 있는 빨간 글자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가면 만사형통.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 평소에 풍부에 찰 줄도 알고 비천에 찰 줄도 아는 훈련을 미리미리 받아두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겠죠. 근데 앞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밑에 거만 공부해다니까 그 무당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요,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생활비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요 쪽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지요. 일본에요,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인기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 50대 1. 마찬가지예요. 가사 배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거든요. 제 친구는 사장인데요, 그 딸이 대학 나온 애인데 40대 중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 방문 개호라고 그래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간병, 돌봄 이런 지라고 그랬죠.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거기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딸이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요,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0이 좀 넘은 분인데요, 외국 회사의 서울 사장을 했대요. 사장할 때는 기사 딸린 에쿠스 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이분이 대단한 게 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들고 있습니다. 제 옛날에 직장의 후배 한 분은요, 여자분인데 70이 지금 넘었어요. 근데 자기 몇 년 전에 어머니가 아프실 때 요즘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면요, 그래서 어머니를 돌봐주면 나라에서 돈을 받잖아요. 그걸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주위에서 야, 자격증까지 땄는데 다른 노인을 좀 돌봐주면 어떠냐. 이 사람이 남편이 은행 지점장 한 사람이고 아들은 지금 국채은행 다니거든요. 90 가까운 노인분을 돌봐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서로 이렇게 궁합이 맞아서 그런지 너무나 서로 의지를 하고 있대요. 또 돈도 뭐 받고 주위 사람들한테 너도 그거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늘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 서울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 했던 사람 다 모여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에 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 뭐하냐,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 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라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노후의 3대 불안, 돈, 건강, 외로움,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 활동이든 자원봉사 활동이든 그걸 겸한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제가 오늘 강의자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을 하고 난립니까? 점심때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운동하는 거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일을 하고. 자기 마누라 자기가 이게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사모님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남자분들은요, 우리 퇴직하고 집에 갔더니 내 마누라만 야속하게 하는 것 같죠? 내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마누라 다 똑같다. 대한민국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마누라가 다 똑같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보내오는데, 에세이를. 얼마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아요. 일본은 더 난리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요리는 중국 요리가 최고고 마누라는 싹싹한 일본 마누라가 최고라고 침 흘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일본에요, 부인들이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대요. 증세가 뭐냐? 우울증, 고혈압, 천식, 암공포증, 공황장애, 십이장 궤양. 키젠 드린 거, 주방에서 술 홀짝홀짝 마시는 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왜 우리나라와 일본은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아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가? 우리나라와 일본은 남편이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따로따로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커플 문화, 젊을 때부터 같이 움직이잖아요. 출장 갈 때도 허락받아야 되고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이혼이고. 우리는 따로 놀다가 이렇게 30년 만에 만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노후에 파산하는 5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은퇴 창업해서 실패하는 리스크. 둘째가 뭐냐? 금융 사기 당하는 리스크. 셋째가 뭐냐? 중대 질병 걸려서 돈 퍼붓는 중대 질병 리스크. 네 번째가 자식한테 돈 퍼붓는 자녀 리스크. 5번째가 황혼년 리스크예요. 황혼년 늘어난 거 보셨죠? 그 갑자기 늘어난 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각각 여성분들도 일본에서 보면은 40대 후반 애들 손 떼면 다 아르바이트 나가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낮에 자기 뭔가 일하다가 저녁에 만나야지. 가족이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일만 주면 내가 왜 일을 안 해? 일이 뭐 없죠. 젊은 애들도 일이 없는데. 그래서 뭐냐? 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 좋은데, 그 젊을 때부터 준비가 필요하죠. 그걸 뭐 준비 못했으면 체면을 내려놓고 허드렛 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돈이 아셔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취미로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취미도 맞고 남보기도 그럴듯하고 이런 일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요, 후반 인생은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한,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한 말씀만 예를 들고 끝내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수기를 공모했는데 우연히 제가 심사위원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105분의 수기를 읽었거든요. 저는 공무원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도 300만 원 이상 다 나온대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읽은 수기에 90%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배치는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소개하겠습니다. 통계직 공무원으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이에요. 고급 공무원이죠. 이분은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한번 신나게 놀아봐야지.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취직해야지. 그래서 원서를 여기저기 돌렸는데 준비해 간데 가지고 면접 보러 오란 데도 없어요. 근데 오늘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놀라서 봤더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간 노인 보호센터. 요즘 일본도 우리나라도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일본의 요양시설에 가면요, 70대 80대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일하세요. 그게 걸려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점점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면접 붙어가지고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하는데요. 아침에 노인들을 자동차로 모시다가 센터에서 같이 노는 거야. 그냥 장기도 두고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내가 이분들한테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에요. 근데 요즘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다른 데 온대요.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가?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상을 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낮에는. 그 수기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사모님을 천사로 만들기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